네, 대상 전체를 이제 모집단, 엄마 모자 써가지고, 원래 대상. 일일이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인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어야 되지만, 통계라, 조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예. 그래서 뭘 해요? 표본을 뽑죠. 표본을 뽑아서 표본을 조사하게 돼요. 표본 조사. 표본에서 뽑은 표본의 크기가 뭐 그렇게 됩니다. 이게.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한 게 임의 추출. 임의란 말은 종종 수학에서 나오죠. 임의. 예. 그 뭐랄까 모던이란 뜻이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그 확률이 같게 추출을 한다는, 추출은 뽑는다는 얘기고, 표본을 뽑을 때. 예.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인데, 그 원래 집단의 평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흔히 이제 이 표본 조사를 많이 하는 게 뭐야? 그 요즘 여러분은 전화를 많이 안 받겠지만, 그 여론조사, 당 지지나 이런 전화 맨날 오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한다고 할 때 생각을 해봅시다. 표본, 사실 이게 애초에 똑같은, 뭐랄까, 모집단에서의 평균이 있겠죠. 원래. 그쵸?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게 다 뭐다? 예, 모집단에서의, 원래 집단에서의 분산과 표준 편차, 그리고 평균에 대한 얘기. 이것들을 각각 우리가 써왔어요. M이나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렇게 나타낸다.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잖아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사실은 내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엄청 어렵거든요. 여기 말 자체도 어렵고. 근데 여러분 이제 몇 가지 공식만 외워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크기가 n인, 예를 들어 한 100만 명이 있어요. 광주 시민에 한 100만 명이 있어요. 근데 표본을 뽑는데, 예를 들면 10,000명을 뽑아요. 10,000명을. 네, 그럼 실제 여론조사의 방법인데, 그럼 10,000명을 뽑다 보면 어쩌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랄까, 일방적으로 좀 뽑힐 수가 있죠. 그쵸? 일방적으로 뽑힐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의로 랜덤으로 뽑았지만은, 그쵸? 그럼 그걸 방지하려고 실제로 표본을 뽑는 게, 예를 들면 10,000명, 좀 작긴 한데, 어쨌든 10,0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10,000명을 한 번에 뽑지 않아요. 1,000명씩 뽑아서 조사를 해요. 그걸 몇 번을? 10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는 중복해서 뽑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일정 지역에서 뽑힌 어떤 지역적인 편차 나오고, 연령대적인 그런 편차를 조정을 시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표본들이, 이게 크기가 n인 표본을 x1, x2, xn이라고 할 때, 생각해요. 자료값을 1,0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하면 그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뽑아서 조사한 것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0명씩 내가 10번 뽑는다고 했죠. 네, 일종에. 그러면 그 1,000명을 뽑았을 때 어떤 자료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명 뽑아서 조사한 평균이나 이런 게 하나의 변수가 돼서 확률 변수가 총 10개가 생기는 새로운 분포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10번을 뽑았으니까 1,000명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각각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그렇죠. 자료값을, 사실 우리 문제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많아. 우린 개념을 익히는 거니까. 막 모집단이 3개야. 그 중에서 2개를 뽑아. 표본이라고. 이게 그 말이 안 되잖아, 원래. 이런 표본 조사의 의미가 있으려면 적어도 숫자가 엄청 커야죠. 안 그러면 전수조사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의미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 각각 1,000명들을 뽑아서 어떤 통계값을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면 그게 표본 평균인데, 중요한 거는 그게 평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확률 변수의 역할을 해요. 이 X바라고 합니다. X바. X바. X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X바. X바. 이렇게 되게 돼요. 아시겠죠? 이게 새로운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X바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한 게 이 단원의 거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X바의 평균, 아까 1,000명씩 뽑아서 10번 조사한 거를 다시 평균을 내는 거죠. 한마디로.
예, 각각의 조사에 대해서.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표본 평균이에요. X반은. 근데 우리가 구할 건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인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표본 평균은 뭐다? 그 뭐 n개를 추출을 해서 n으로 평균 낸 거죠. n개를 뽑아서. 예. 그럼 표본 분산은 뭐다? 이렇게 구해요. 근데 표본 표준 편차는 이거에 루트를 씌운 거고, 그러니까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건 하나씩 그 몇 개, 뭐 아까 1000명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표본 평균이 생겼죠. 그 1000개를 평균을 내서 각각의 대상마다 이것들을 제곱을 해서 더해요. 그래서 n 빼기 표본 조사가 적합한 거.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서 하는 조사가 적합한 상황. 고등학교 2학년에 키 조사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 해봤자 A고등학교 2학년에 몇 명이나 돼요? 한 300명, 400명 되겠지. 많아봤자. 키 조사를 하면은 표본을 뽑아서 한 20명 조사하나? 이상하지. 이거는 전수조사 해야 된다. 다 조사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지 않아? 니들 키 조사한 다음에 일일이 나와서 키 재지. 반에서 3명씩 나오세요 해서 키 재?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B 회사에서 생산하는 건전지의 수명 조사. 건전지의 수명, 뭐 몇 시간, 뭐 며칠 가는지, 이거는 뭐 할까요? 표본을 뽑아서 해야겠지. 이건 상식 아니야? 건전지를 전수조사한다고? 그럼 얘는 뭐 팔어? 건전지를 일일이 며칠 가는지 조사를 하면 켜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 얘는 3일 가네. 또 다른 거, 3일 가네. 그럼 뭐 파냐고. 다 조사하면. 그렇죠.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해야겠고. 시청률 조사. 당연하죠. 이것도 표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지간한 일은, 큰 일은 다 표본 조사해야죠. 지금. 이 지지율도 마찬가지예요. D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 조사는 어때요? 네, 표본 조사해요. 아까 처음에 키 조사 빼고는 다 표본 조사를 해야 될 거야.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각각 한 장씩 적힌, 그냥 이런 게 사실 아까 이제 말이 좀 안 되는데, 4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게 모집단이야. 4장 카드가 있어요. 1에서 4까지.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은대요. 이게 모집단이 4밖에 안 되는데,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다고. 임의로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란 말은 집어넣고 다시 뽑는다니. 예, 집어넣고. 크기가 2장을 뽑는데, 집어넣고 다시 뽑는데.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냥 1에서 4까지 중에서 2장을 뽑는 경우의 수인데, 복원 추출이란 말이 중요해요. 복원을 한다는 얘기는 뽑고 또 뽑고가 아니고, 뽑고 다시 집어넣고 뽑는 거니까 총 경우의 수는 16가지. 1에서 4까지니까 16가지가 돼요. 여기는 이렇게 말이 좀 애매한 때가 많아서. 1, 2, 3에서 크기가, 이것도 모집단이 3밖에 안 되는데, 표본이 2인 애들을 뽑겠대요. 1, 2, 3을 조사하면 되는데, 1, 2를 뽑아서 예를 들면.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X바가 2일 확률을 구하래. 얘기했죠. 그러니까, X바는 표본 평균이라고는 하는데, 얘는 하나의 뭐라고 그냥? 확률 변수야. 그럼 2장을 뽑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몇에서 몇 가지일까? 예. 뽑아서, 아니야. 2장을 뽑아서 평균을 내는 거거든. 얘는. 2장을 뽑아서 2장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1. 아니, 이건 같은 것도 돼요. 복원 추출한다고 하니까. 2분의 3. 그렇죠? 1, 2를 뽑으면 평균 내면 2분의 3이죠. 그렇죠? 그리고 2 있고, 2분의 5 있고, 2.5죠? 3이 있죠. 3 뽑으면. 그럼 얘는 확률은 우리가 흔히 구하는 그런 확률 얘기라고. 전체의 경우는 아까도 봤죠. 16까지 본 것처럼 얘도 전체는 9가지예요. 무조건 9가지 중에 1 나오는 건 1, 1밖에 없지. 그렇죠? 3 나오려면 1, 2나 2, 1 2가지네요. 그렇죠? 2가 나오려면 평균이 2 나오려면 합쳐서 4잖아요. 1, 3, 3, 1, 2, 2. 그게 3가지니까 뭐 3분의 1, 9분의 3, 뭐 이렇게 되었고 2분의 5가 나오려면 합해서 5가 나오려면 2, 3과 3, 2 2가지. 9분의 2가 될 거고 3 나오려면 3, 3밖에 없어요. 그게 9분의 1이에요. 이거 아까 9분의 3이었지? 이거 다 더하시면 1이 나오는 새로운 분포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뭐를?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당연히 평균도 구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X바가 2일 확률은 이 3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예. X바가 2일 확률. 아시겠어요? X바는 표본 평균이라고 읽지만 평균은 평균이지만 새로운 뭐다? 확률 변수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 단어는 크게 무리는 없다.
얘도 1357이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를 모집단으로 4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미 한 장을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숫자가 확률 변수 X예요. 그러니까 원래 X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그런 분포예요. 한 장 뽑아서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X는 1357이겠죠. 카드 꺼내서 나올 수 있는 카드의 숫자가 X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전단원 그거예요, 그냥. 그럼 각각의 확률은 다 얼마일까요? 4분의 1이죠. 당연히 각각 한 장씩 뽑으니까 얘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모집단이니까 요거의 평균 구해요. 그리고 표준 편차 구해요. 그게 시그마와 아니 M과 시그마가 되게 됩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네. 이건 하겠죠. 그냥 구하시면 돼요. 이 표를 보고서 그대로 평균하고 표준 편차 구하면 되는데 이거 표본으로 1, 5를 추출했어요. 표본으로. 4개밖에 없는데 표본으로 1, 5를 추출했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이 얼마죠? 표본 평균 X바가 그러면 얼마야? 이건 2개씩 계속 뽑는 게 아니고 2하고 5를 진짜 뽑았다고요. 표본이랍시고. 그쵸? 그럼 그거의 표본 평균이에요. 말 그대로. 얼마예요? 3이 되게 돼요. 3이. 둘 사이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게 딱 그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지금 아까 봤던 이 공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애는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게 새로운 변수지만 어쨌든 그걸 구하려면 얘가 3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럼 얘는 표본 표준 편차 S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랑 이 뒤에서 배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다른 얘기라고. 다시 얘기하죠. X바는 나중에 하나의 결국에 분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듯이 X바의 분포를 알 수 있으면은 거기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는데 얘는 좀 다른 얘기라고. 표본 표준 편차는 일단 표본 분산을 구해. 그게 아까 봤죠. 왜 이게 n-1이지? 라고 아무도 모른다.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 이쪽에 뭘 더하냐? 아까 2하고 5를 뽑아서 평균을 3을 냈죠? 여기서 얘를 빼요. 제곱을 하시고 여기서 얘를 빼요. 제곱을 하신 걸 다 더한 거. 2개밖에 없으니까 2개만 더하면 됩니다. 그럼 8이잖아요. n은 얼마다? 몇 개 뽑았다고? 2개. 그럼 여기가 2야. 그럼 어차피 1이지. 8이야. s제곱이 8. 표본 표준 편차는 이거에 당연히 루트 2루트 2가 되는데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번에 송도권 시험 문제였는데 난 진짜 거의 한 1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여기까지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는. 얘기했듯이 표본 평균이란 것들이 표본이랍시고 그냥 한 번 뽑아서 하면 오차 많이 생기니까 표본 평균이란 게 어쩐다? 표본을 여러 번 뽑아서 10,000명을 채워요. 1000명 뽑을 때마다 조사를 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게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게 거기에 평균을 내면은 그게 확률 변수가 되게 된다. 확률 분포 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X바에 대해서. 각각 확률 변수를 잡고 아까 했잖아. 1이나 뭐 2분의 3에서 이거 확률 다 구했지. X바들이 되는 걸로 해서. 평균을 잡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잘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이건 의미가 있으려면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어떤 자료값이 있어서 뭐 지지율이면 지지율. 원래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어떤 뭐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37%예요. 사실 그걸 조사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자고. 그러면 일부 표본을 조사해서 나왔을 때 지지율이 얼마여야지 이 통계가 의미가 있어. 평균이 37이었으면 얘도 그 비슷해야 되지. 갑자기 얘는 표본 뽑아서 했더니 막 20%야. 그러면 그게 조사가 잘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평균이 있죠.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사실 표본 조사를 한다는 의미 자체로도 좀 허수거든. 가상이야. 이건 상상 속에 어떤 있는 그런 거야. 왜? 모평균이랑 표본, 그 모집단의 분산이나 이런 걸 알면 왜 표본을 조사해?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문제는 하거든. 알아도 해.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 둘 사이는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아요. 그냥 같아요. 네, 왜 같을까요? 그냥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불만이 많은 얼굴인데 그렇게 알면 됩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거 분산에 n개를 뽑은 거거든요. n분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의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를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표준 편차가 중요하거든요. 얘도.
우리도 앞에 정규분포 단어에도 표준을 하려면 표준편차로 나눴죠. 네,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눴던 것처럼 얘도 꽤 중요한 얘기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거 외우세요. 네, 여기서부터 외우셔야 돼요. 네. 모평균이랑 표본평균의 평균은 어쩐다고 같다고. 네? 알겠지? 이게 기호로 외워. 이 말이 어려우면. 이 x바랑 모평균은 어때? 같아. 예? vx바는 원래 모 분산의 n으로 나누면 돼. 뽑은 개수만큼.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 표준편차는 원래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시그마 x바는 원래 표준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시면 돼요. 지금 사실 뭐 이런 설명을 하면 100명을 하면은 30명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100명을 한다고 하면 진짜 뭐 도대체 뭔 소리야인데 요건 외우시면 돼요. 사실 이 단어는 이게 거의 절반이고 뒤에 뭐 평균 추정하는 게 거의 절반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있어요. 얘기했죠? 방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규분포 모평균은 똑같죠? 평균이랑 똑같고 x바의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x바의 분포가 정규분포면 x바의 분포는 평균은 똑같아. 모집단이랑. 그리고 분산자리죠? 여기가 어떻게 하냐? n으로 나눈다 했죠, 아까.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또 그런 얘기도 해. 갑자기. 아까 얘기했지. 시그마 x파. 뭐 책을 보고 얘기해도 좋고 얘가 뭐였어? 루트 n분의 시그마 x거든. 모표준 편차거든요. 루트 n으로 나눈 건데 이제 나중에 가면 n이 충분히 크면 모표준 편차나 얘나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안 주면 모표준 편차를 갖다 써야 돼.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해요. 크기가 2인 표본. 모집단 3개밖에 안 되는데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표본 평균 x바가 가질 수 있는가? 이거 확률 변수처럼 구하라는 얘기야. 아까처럼. 그럼 어떻게 된다? 0이 4니까 0, 0, 0, 2. 또 있나요? 0, 2. 2, 2? 아니지. 2도 되네. 0, 4. 뭐나 0, 4 이런 거 돼. 2개 뽑은 거예요. 2개 뽑아서 평균 내고 있는 건데 뭐라 했죠? 0, 4. 그 다음에 2, 2 했고 2, 4. 6, 3인가? 4, 4. 4.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거 아십니까? 2개 뽑아서 평균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뽑을 수 있는 수는 서로 다르지 않아도 돼요. 똑같은 수를 2번 뽑아도 되니까 0, 0부터 3. 이게 그냥 0에서 4까지니까 0, 1, 2, 3, 4 쓰면 되죠. 아까 봤죠? 소수점 나와요. 얘는 평균이다 보니까 2로 나눈다 보니까 1.5, 2.5 이런 거 나온다. 아시겠어요? 예. 그럼 얘 확률 분포는? 이거 보세요. 아까 한 것처럼. 이거 전체 3개니까 아까처럼 9분의 1이에요. 전체 경우가 9가지라고. 00이 나오는 건 9분의 1이고 1이 평균 1 나오려면 2가 돼야죠. 합이. 0, 2나 2, 0. 2가지인가요? 네, 2가지인 것 같아요. 2가 되려면 0, 4나 4, 0, 2, 2. 3가지라서 9분의 3이고 3이면 2, 4나 4, 2. 2가지죠. 아까랑 똑같네요. 9분의 1이겠죠. 이거 다 더하시면 3에 6에 8에 9에서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구하면 되죠? 우리 했던 거. 2x반은 더해. 그래서 9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 내가 뭐라 했죠? 2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 10, 16, 18. 2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일단 표준 편차 구하려면 v 구해야 되죠. v. 뭐예요? 9분의 2 더하기 12 더하기 18 더하기 16에서 2의 제곱 4를 빼야 되지. 그러면은 34에 46, 48. 배수가 아닌가? 9 배수가 아니네. 그렇지. 3분의 16. 3분의 16에서 4를 빼. 3분의 4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2. 3분의 2 루트 3이 x바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여기에 루트 10.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얘가 되고 이거 된다고. 그치? 근데 이게 사실 할 말이 많은 단어입니다. 자, 잘 들어봐. x바의 평균이나 분산이나 이런 표준 편차는 얘가 시그마 x바인데 사실 뭘 알면 아까 모집단을 알면 그걸 통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구할 수 있거든요. 왜? 모집단을 다 줬거든. 애초에 이 3개짜리에서 2개 뽑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면 이 모집단은 어떤 분포인데요?
말 그대로예요. x 0, 2, 4라는 분포고 각각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3분의 1씩입니다. 이런 분포예요. 그러면 요거 평균을 구한 게 훨씬 쉽거든. 얘가 얼마인지 봐봐. 0, 2, 4 그지? 그러면 2 더하기 4 얼마야? 2가 되죠. 똑같아. 아까 모집단 평균이랑 얘가 똑같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분산도 구해. 이쪽으로 구하면 3분의 4 더하기 4네. 3분의 8 빼기 얘. 그쵸? 얘가 얼마예요? 왜 마이너스지? 아, 16이구나. 어쩌지. 그래서 3분의 20 빼기 3분의 8이죠. 3분의 8. 얘가 이거면 아까 기억나요? Vx반은 어떻게 구한다 했지? n으로 나눈다 했죠. n이 지금 몇 개야? 2개. 표본이 2개. n이 2개니까 요게 2분의 1. 네, 2로 나누면 3분의 4. 또하게 나오죠. 뭔 얘기인지 당연히 이제 표준편차야. 여기가 나오게 되고. 아시겠습니까?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네, 모집단에 그걸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분산을 n으로 나눈다고. 만약에 표준편차까지 구했으면 그거는 루트 n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쪽이 그 분포가 훨씬 간단해요. 표본을 뽑는 순간에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복잡해진다. 이런 건 그냥 진짜 숫자 연승. 원래 모평균, 모표준편차, 모집단에서 추출한 크기 n이, 크기 n이에요. 일단 보세요. 요게 이제 x반대, 여기 이렇게 이제, 원래 모집단이고 크기를 뽑았어요. 그쵸? 얘는 2x바. 분산 표준편차, vx바. 시그마 x바를 다 구해야 되는데, 셋 다고요. 이거는 얘는 무조건 80이고 얘는 450이고 얘는 120이야. 왜? 모평균이랑 똑같다 했죠. 평균은 똑같은 게 무조건이에요. 예를 들어 분산은 어쩐다 해서 원래 제곱 구하면 시그마 제곱은 36이죠. 36을 뭘로? 3으로 나눠야 돼. 얘는 12야. 이거의 루트. 요걸 구했으면 굳이 따로 구하지 말고 요거의 루트 2루트 3이 x바의 표준편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두 개 한번 얼른 해봐. 요거 구해봐. x바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79번, 80번 두 개. 이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450. 분산은 얼마인가요? 225를 9인가요? 그리고 분산 9, 표준편차가 3이에요. 요 580번은 평균이 120. 분산이, 오유, 많이 뽑네요. 뭐예요? 100분의 60, 약분해서 25분의 16. 표준편차는 5분의 4인가요? 뭐 이렇게 돼요. 얘는 300의 16제곱. 원래 모집단이 이렇다고, 모집단이. 그죠? 이 x바의 평균은 당연히 뭐다? 아까 300이랑 똑같다. 이 x바. 얘는 300이다. 그러면 vx바는요? 아까 여기 원래 얼마야? 16제곱이죠? 요걸 뭘로 나눠야 돼? 64로 나누셔야 돼. 이렇게 16제곱을 64로 나누면 되니까 내가 16 곱하기 4죠. 하나 까고 4가 되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규 분포, 이 x바의 분포는 어떤 분포? 정규 분포고 평균이 300이고 표준편차가 2인, 분산이 4인 이런 분포가 되게 된다. 오케이? 표준화를 시키라 하면 이거 뭐라고 쓰면 돼? x바에서 평균 빼고 2로 나누면 되죠. 이게 답이에요. 표준화 시키라 하면. 아시겠어요? 똑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x바가 302 이하일 확률이면 표준화 시켜서 구하면 되죠. z로 바꾸면 x바를요. 그러니까 얘 보고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거 보고 해야지, 지금. 302에서 300을 빼고 2로 나누면 1이죠. 그러니까 1 줬잖아요. 1 이하는 여기다 얼마? 0.5 더해야죠. 0에서 1까지 있고 나머지 0.5 있으니까 0.8413이 답이 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게 이렇게는 지금 크기가 100인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x바라고 할 때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요. 그러니까 n만 잘 구해 놓으시면 돼요. 어떤 분포인가. 무조건 평균은 같아요. 위에 거는. 그렇죠? 얘도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루트 n을 잘 계산할 때가 많은 게 크기가 100이면 루트 100은 얼마예요? 10이죠.
얘가 그러니까 표준 편차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계산한 게 좀 수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10분의 40이니까 4일 거 아니에요. 4라고 쓰면 안 되고 4의 제곱이라고 써야죠. 표준 편차가 4인 거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쓰시는 게 편해요. 하다 보면. 예. 그래서 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세요. 여기서 이거 빼고 4로 나눠야지. 그러면 얼마야? 10이니까 2.5야? 2.5 이상이면 0.0062 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구해봐. 이건 많이 했으니까. x바가 이 분포라는 것만 알면 못할 이유는 없지. 그쵸? 표본 평균을 통해서,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을 해요. 이게 추정한다. 그게 추정이야. 추정이란 말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한 게, 추정을 하면 이제 어떤, 나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모평균을 추정을 하고 싶은 거야. 모평균을 정규분포가 이게 평균이 있는 이런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 평균의 x바의 값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95% 신뢰 구간은 이렇고요. x바의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모평균이 m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정이 돼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이건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진짜. 조금 설명을 하자면 그래도 아까 얘기했죠. 내가 확률 값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했죠. 내가 하나의 어떤 x바 아까 우리가 0, 막 1, 2분의 3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 중에 한 값을 들고 모평균이 얼마일까를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평균과 이 내가 구한 이 x바 사이가 미안요. 이 사이가, m으로 쓰는 게 맞구나. 요렇게 될 어떤 수보다 작아질 확률이, 예를 들어, 내 확률적으로 m하고 이게, x바의 차이잖아요. 이 m이랑 x바의 차이가 특정한 수보다 작아질 확률이, 그 차이가 그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였으면 좋겠어. 99%였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95%면 0에서 여기까지의 확률이 어떻게 돼야 돼요? 0.475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표준 정규 분포표로 찾아보면은 여기가 1.96이에요. 그러니까 2에 가까운 그 수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장 이제 썼거든. 숫자 빠진 거 없이 다 썼거든. 이 m과 이 x바의 차이가 1.96 이하가 될 확률이 95%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95%의 신뢰도로 추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m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뿔마 붙이고요. 그죠? 절대가 없어지니까 m 빼기 x바가 이거 미안해요. 이거 썼어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x바를 표준화 시킨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m을 빼야 되는데, 이따가 좀 쉽게 하려고 절대값 붙이고 이게 뒤에 넘겨놓은 거. 원래는 그죠. 여기서 얘를 빼고 얘로 나누죠. 새로운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일단 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 빼기 x바가 어때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이게. 그래서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m 빼기 x파로 벗겨내면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1.96 뒤에 있을까?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가 되죠. 기억하십니까? 그쵸? 이 정도 알겠죠? m을 추정하는 거죠? 세 변에 x바씩 더해주면 이런 게 돼요. 그게 이 식이에요. 뜬금없이 나오는 1.96이라는 수가 95%를 확신시켜주는 식인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2.58은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99%로 내가 추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뭐가 들어오면 되는지 표를 이용해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주기도 해요. 문제에서. 그럼 난 그거 개수를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3이라고 얘는 2라고 주기도 해요. 2.58 반올림해서 1.96 반올림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주냐면 P, Z, 바가 2 이하면 0.95다.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면 이 1.96 대신에 2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이 중요한 건데, 원래는 정확히 보면 2.58. 이거 이하일 확률이 얘가 99%가 되게 됩니다.
이 정도만 들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할 일이 그건 거야. xbar을 준다니까? 줘. 기본 문제에서. 뭐 66이다 라고 줘. 요거 주고 요거 줘. 루트 n 크기가 얼마인지 줘. 그럼 계산을 막 해. 그러면 얘가 이제 66에서 좀 빠지니까 60 뭐 5.1이야. 에? m은 여기 들어가요. m은 그래서 요쪽 계산하면 뭘까? 66에서 얘는 똑같이 66이라니까 이거 근데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한 번 계산하면 얘 얼마 빠졌어? 0.9가 빠졌거든? 그럼 얘는 0.9가 어쩔까? 네, 더해져서 66.9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요걸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모평균의 추정 구간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식만 외워서 숫자만 잘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쪽은. 네, 뒤쪽은. 그래서 1.96이나 2.58은 잘 보시고, 여기 벌써 문제 나오죠. 정규분포 M에 이게 뭐죠? 8이 표준 편차죠. 그쵸? 지금부터는 표준 편차가 중요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아까 나왔었죠. 크기가 얼마예요? n이에요. x바가 다음과 같을 때 실내 구간을 구하래요. n이 16. 그쵸?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까 모평균 m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x바 60 빼기 지금 95% 1.96 쓰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1.96을 가져야 1.96. 네.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8이에요. 요거예요. 루트 n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 16의 n이 온 거고 8은 저기 편집편차에서 가져온 겁니다. 얘를 아까 얘기했듯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 3.92거든요. 요거 둘이 곱한 건 빼. 그러면 얘가 얼마다? 56.08이네요. 이거 왼쪽. 그러니까 m은 쓰자면 이쪽이 56.08이라고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여기가 3.91을 왜 써놨겠어? 60에서 여기는 더해야 돼. 3.91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겠어요? 63.92겠죠? 이게 답이에요. 이 문제. 추정을 해라 하면 실내 구간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실내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어때요? 그럼 또 똑같아요. 65에서 빼고 더하는 거예요. 여기 m이. 근데 빼는 건 똑같이 변수는 이거죠. 6.1.96 이거 k가 이거 루트 n분의 2분의 아까 8이었죠. 네, 편집편차 예전에 8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갖다 써서 얘는 또 4네요. 더 빠지네요. 6, 4, 24, 4, 9, 36 6? 네. 7.84가 빠지고 더해주고 해야 되는 이쪽이. 그러니까 한쪽 빼면은 얼마예요? 6, 1, 7, 4 빼기 7, 7인가요? 57.16에서 이번엔 얘를 65에서 더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72.84인가요? 네, 여기 둘 다 들어. 이게 실내 구간이 되게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해봐. 아까 0.951 때가 있고 0.991 때가 있었죠. 그쵸? 신뢰도가 늘어나면, 신뢰도를 키우면 이 95%를 99%로 키우고 싶어요. 내가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95%로 확률로 추정하는 거랑 99%로 확률로 추정하면은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더 깁니다. 왜? 범위를 넓게 잡아주면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99%로 추정한다고 하면 2.58을 여기에 쓰잖아. 1.96 대신에. 아마 밑에 문제에 있을 텐데 2.58을 쓰게 되면 똑같은 값을 내도 더 빠지고 더 더해줘요. 이게 1.96보다 큰 값이니까.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신뢰도가. 이게 여기서 좀 더 이제 응용 문제라면 항상 95%랑 99%만 하거든. 근데 이제 다른 신뢰도 한 72% 정도.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줘. 그럼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응용 심한 문제가 되겠죠. 얼른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도 한번 보세요. 얘는 n의 14제곱이에요. m의 14제곱. 그쵸? x바가 240, n이 49면 얘는 99%거든. 그러니까 2.58을 갖다 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좀 정확히 식 써보면 240에서 빼,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m이 여기에서 240에서 더하기 이건 사실 쓸 필요가 없다고. 왜? 어차피 여기에서 계산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값만 가져오면 돼요. 사실 2배니까 얘 얼마예요? 5.16인가요? 그러면
맞죠? 예, 5.16을 빼고 더하시면 돼요. m은 그러니까 230 뭐예요? 234.84인가요? 여기에서 예, 얼마 5.16 더하면 245.16까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또 있어?